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 이행사방해이고 사건 번호는 2021년 공제 1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수음이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서울 교육감 조희연은 부하 교육 마피아들의 반발에 특별 채용 실무를 시켰는데 무슨 권력질이라도 했다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많은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 상조사단 검사 등을 거론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이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우리 사회는 도처에 마피아 조직이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학연, 지연 등으로 끼리끼리 패밀리를 조직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은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정무직 몇몇 빼놓고는 주위 모두가 교육마피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육마피아들의 특징은 보안이니 전문성이니 하며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협곡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폐쇄성을 유지합니다. 폐쇄된 구조 속에서 기득권의 아집에서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수 세력인데도 견고하고 좀처럼 와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은 웬만한 깡골이 아니고는 교육용 마피아들에게 쪽도 못 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하 실무 담당자들이 특별 채용 실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떼거지로 덤벼들어 쪽팔리는데 무슨 권력질을 했다고 무슨 업무방해인지 기가 막힙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권력질했다는데 공수처가 그야말로 꼴갑질입니다. 공수처 1호가 아니라 꼴갑질 1호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꼴갑질 1호로 했는데 여론이 뜨겁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특별 채용의 당사자 단체인 전교조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적폐 세력의 종이 되려는 공수처 차라리 문 닫으라. 어이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가장 약체입니다.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전교조가 단단히 화가 났군요. 서울 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 박은경 대표도 분노하는군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쩌나 했더니 이것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할 일을 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권력질이라도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7년 말 해직교사 5명의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자마자 특별 채용했어야 마땅한 일을 1년이나 질질 끌다가 늦장 특별 채용한 것을 꾸짖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미적미적 글다기였가 특별 채용하였다 하여 질타하는군요. 전교조 김현석 서울지부장 말씀을 들어볼까요? 감사원조차도 경고 정도로 본 사안이고 특채 과정에 미흡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사안인지 의문이지만 진짜 권력에 있는 검찰 정치인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는 공수처가 권력 형비리인양 제1호 사안으로 잡은 것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치권에서도 기가 막혀 하는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자괴감이 든다 했습니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이미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군요. 공수처가 공술의 공수거처가 돼 유명무실하더니 조희연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여권이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이더니 공수처 너마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적 기대와 논란 속에 출범한 공수처. 그 공수처의 제1호 사건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국민적 비난을 산 검사 비위 사건 등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뭐잖아 공수처 간판 내리라는 얘기가 나올 듯합니다. 김광일 피치원 미디어그룹 CEO도 쓴소리하였습니다. 개혁이 힘든 건 기존 기득권 질서가 목숨 걸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질서란 잣대로 보면 공수처장 시각에선 현직 서울시 교육감 비리가 더 엄중한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믿기 힘든 불법 비리가 방송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공수처장에게 교육감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이 더 큰 1호 사건인 겁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SNS에 글을 올렸군요.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한상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자신의 설립 취지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런 공수처가 과거사 청산 맥락에서 해직교사를 복직한 절차상의 문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조 교육감이 뇌물을 받거나 채용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자신들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민병개혁 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교육감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 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 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엿먹일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정의는 없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감 사건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1000건 넘게 접수된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지 않은 사건을 선택한 것은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적 결정일 듯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찰 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여권 성향으로 꼽히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선정해 정치적 수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1호 사건은 반드시 유죄를 만들어야 하고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공수처의 이번 선택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은 편한 것만 하고 유리한 대로만 법령을 해석하려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이상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로 떠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색다른 의견을 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수사 종료 후
검찰로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검찰이 공수처 의견에 기속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의견과 반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어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공수처가 헛다리 짚었다는 것입니다. 까라논설도 들어봐야겠죠. 민주시민들, 교육계, 여러 법조인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비리를 수사하라 했더니 쥐꼬리만한 권력을 수사하다니 채신머리 없다는 것이지. 제대로 꼴값하라는 것이다. 절차상 째까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극히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지. 공수처는 이들 똑바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요 교육마피아들에게 자존심 얼척없이 당했구만. 교육마피아들의 행패에 위로를 받지 못할 망정 이리저리 냉갈나게 두드려자 파먹힐 것이니 어쨌을까. 공수처, 아따, 이 사람들아. 조희연 감사원에 오질나게 당했구먼. 시상에 참말로 깨골창에 쑤셔 파묻어야 직성이 풀리겠소까잉. 싸게 그냥 놔둘 수 없을 값소잉. 요새 조희연 맨날 죽을 맛이제. 요즘 징어다 징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행여나 나의 희한 몸 챙기려 드는 껍데기는 아닌가. 껍데기는 가라. 아무도 찾지 않는 비겁한 나의 모습들 이젠 지워버려야